그렇다 보니 오히려 호감 표현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은데 호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난 그녀와 썸 타고 싶은데 또는 썸일 수도 있겠다 는 생각까지 드는데 상대방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뭔가 모르게 상대방은 머뭇머뭇하는 것 같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헷갈린다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나를 좋아해서 나온 행동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헷갈리고 뻔하지 않은 호감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어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대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니까 오히려 더 수줍고 더 조심스럽고 더 부담 느끼고 그렇다 보니 오히려 호감 표현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더더욱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더 쓰이다 보니 표현을 못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될까? 상대방이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호감 표현했는데 안 되면 마주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더 조심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MBTI I인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이러면 나한테 호감이 없는 것과 어떻게 구분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은데 호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상대방이 적극적이면 여러분도 고민 안 할 거잖아요. 첫 번째는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의 방향이 나한테로 향하는 거죠. 좋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한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의 기준을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다라고 하면 배의 방향이 나한테로 향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 본인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띄어 있다면 호감일 확률이 매우 높죠. 수줍어하면서 떨려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띄는 거죠. 좋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웃음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회적 스킨십이죠. 예를 들어 팔이 살짝 맞닿는다던가 머리에 묻은 걸 떼준다던가 같은 가벼운 사회적 스킨십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상대방이 은근히 설레어하고 수줍어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내 말의 반응이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뭔가 좋아하는 것만 같지는 않을 때 예를 들면 맞아요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약간 멈칫할 때 그게 오히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잘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와서 말이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호감이 없는 거가 뭐가 다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야기했던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죠. 예를 들어 내가 흘리듯이 이야기한 며칠 전에 뭐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아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되죠. 사실 싫으면 정말 싫은 티를 내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싫은 걸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나한테는 뭔가 다가가기 망설여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내가 좋아서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은데 나한테만 쭈뼛쭈뼛대고 망설이는 것 같다고 한다면 호감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약속이죠. 사실 가장 확실한 건 약속 잡아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없다고 한다면 적당히 핑계대고 피하려고 하겠죠. 설령 내가 말한 날 정말 일이 있어서 안 되면 다른 날을 이야기할 테고요. 다른 날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호감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섯 번째는 예전과는 다른 더 꾸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대놓고 꾸미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뭔가 변화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갑자기 화려한 화장을 한다던가 이런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 원래보다 더 낫지만 그렇게 크게 티나지 않는 선에서 꾸미는 거죠. 예를 들어 꾸안꾸지만 크게 티나지 않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래 목걸이를 하지 않았다면 포인트로 목걸이를 한다던가 말이죠. 일곱 번째는 그래도 노력은 해보려고 한다이죠. 본인도 너무 부끄럽지만 말을 걸어보려고도 해보고요.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때 나의 장점도 칭찬해보려고 하죠. 수줍어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좋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모습만 보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끼워 맞추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호감 신호보다는 여러 개의 호감 신호를 보려고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소극적인 호감 신호를 보일 때 또는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감 있게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담스럽고 망설여질 수 있죠?
혹시 아니면 어쩌지? 잘 안 돼도 다시 봐야 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부담스럽다라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한 번도 다가가 보지 못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게 뭐가 힘들다고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설령 잘 안 돼도 본이니까 크게 기억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러니 상대방 좋아하는 거 물어도 보고 또 그 주제로 대화도 해보고 약속도 잡아보면서 플러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